안녕하세요. 청주공고 도제부장 이승명입니다. 지난번 1학년 학생들 도제반 편성해서 20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 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도제반을 학생들이 진행하면서 미래에 목표하는 회사들, 부모님들이나 다 들어본 회사에 가기를 원하겠죠. 그런 회사에 최종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취업 로드맵을 편성을 해야 되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학교 생활, 다음에 OJT, 기업 생활을 하고 다양한 경험들 어떻게 쌓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의 시대는 직무, 자기가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경력, 또 경력을 쌓아줘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같이 정기적인 공채는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학생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그러한 경력을 쌓아주게 된다면 그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가고 싶은 회사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력이라고 하면 3년 정도, 최소 3년 정도를 경력이라고 해줄 수가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도제반 편성 또는 다른 취업을 한다 해서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부모님이 생각했던 것 같이 대학 간 후에 취업하느냐 아니면 취업 후에 대학을 가느냐, 아마 우리 학생들,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 후에 대학을 가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도제반 같은 경우는 이제 피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충북 같은 경우는 청주 폴리텍, 그다음에 충북 보건과학대학에서 폴리텍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다니는 것은 토요일 날만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수업료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2년이 지나게 되면 전문학사, 2년 대학 졸업하고 똑같은 것을 취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옆에 과정에 대해서는 저번에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청년 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저희 주택 청약 같이 청년 우대 청약, 만기 적금, 월세 또는 전세 그런 보증 대출도 적은 이자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음에 대학을 진학한다. 3년, 재직 경력 3년 이상이면 36개월 이상이죠. 그게 되게 되면은 대학을 진학했을 때 4년제, 대학은 현재까지는 국공립 포함해서 67개 대학이 있고요. 2년제는 22개 대학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00% 등록금 지원이 되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50% 등록금 지원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옆에 보시는 것 같이 또 이런 혜택들도 받아줄 수가 있죠. 쭉 가면은 학생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죠. 300만 원 저축하고 2년 후에 1,500만 원 받는 목돈 마련을 해줄 수가 있죠. 나는 300만 원 내고 900만 원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옛날 같은 경우는 어려웠죠. 근데 요새는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공채가 다 없어졌는데요. 수시 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이제 SK 그룹에 관련 내용들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연중 수시로 상시 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을 뽑아서 교육시키는 그런 것은 이제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이 경력자, 직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 전문적인 기자를 뽑아서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옆에 보시는 여기서 이제 하나에 관련 내용입니다. 하나 보는 것 같이 진행 중인 채용 공고가 현재입니다. 신입은 5건이고요. 경력직은 78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신입보다는 경력을 훨씬 많이 뽑고 있죠. 이것이 공채를 안 뽑고 수시 채용했는데 앞으로 바뀌어가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이 경력자로서 못한다라고 하면 회사들이
이제는 옆에 홈페이지에 인재 DB 등록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내가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여기다가 내 인재 경력, 자기소개서나 또는 기타 직무 관련된 내용들을 다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상시 채용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회사에서 픽업해서 채용이 될 수가 있죠. 거의 비슷한데 자격 요건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 힘든 게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금필 또는 면제자에 한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옆에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 내용인데요.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새는 거의 다 이제 대개 같은 경우는 4조 3교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 금필 또는 면제자라는 것이 굉장히 대기업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피택을 하게 되면 피택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병역특례, 조작께서는 병역특례 업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병역특례가 안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우량 기업 같은 경우는 가서 바로 대학 진학하거나 다른 일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병역특례는 회사들이 80%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병역특례하면 금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경력도 3년 동안 쌓고요. 하게 되면은 이런 기업에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보시는 건 진짜 삼성이고요. 요건을 보게 되면은 고졸, 동등한 또 학력 이상이 이루어지고 여기는 한전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수는 달려줄 수 있지만은 항상 매년 뽑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준비가 필요하겠죠, 우리들이. 그다음에 공공기관 확대를 보게 되면 공공기관 국가직 구급 인재는 현재 7.1% 20%가 확대되고 있고 지방직은 30%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국가직은 이제 정부 부처에 일하는 거고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제 도청 시청에서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격 요건을 준비해놓고 경력을 쌓은 위쪽에 고졸 채용으로 지원을 하면은 공무원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혹시나 선취업 학습으로 해서 나는 대학을 가겠다, 전문대에 가겠다 또는 4년제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디 가라는 포털입니다. 대학 포털 사이트.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에서 대학들의 다 진로 정보 뭐 특별 정원회 그걸 다 검색하면은 어느 대학에서 어떻게 뽑는다라는 것을 있을 수가 있어서 검색창에 어디가 치고 나서 여기 보는 것 같이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년 36개월 이상 된 재직자를 뽑는 그런 대학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어느 대학에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학도 편하게 검색해보고 거기에 맞는 조건들을 짜서 경력을 쌓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의 로드맵. 원래 이것도 R 로드맵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로드맵을 짤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학생들은 지금 먼저 중학교 때 특성화고를 선택한 것이 첫 번째 학생들의 선택이겠고요. 두 번째, 같은 특성화에서도 도제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보다는 1년 정도 빨리 취업에 대해서 선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까라는 내 인생의 최종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쭉 과정을 걸쳐서 올라가는 로드맵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2학년 때 도자반이 편성되고 도자반이 편성되면은 방과 후 활동을 계속 자격증에 대해서 방과 활동을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방학 때만도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학생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 우선적으로 1, 2학년 때 기본적인 걸로 계속 방과 후를 해서 3, 4개 정도 따주고 3학년 때 가면은 필연적으로 2개의 자격증을 따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기검정, 필기시험을 안 보고 특성화 고생은 누구에게나 실기시험만 보서 보는 자격증, 거의 90% 합격이 되죠. 그 다음에 도제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일학습 병행 자격증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공단에서 제공된 12월 달에 도제 과정이 거의 80% 이상이 되면은 시험을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만 해도 2개의 자격증을 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부모님도 같이 학생하고 어떻게 내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목표라는 회사를 세우고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로드맵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노드맵 작성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 같이 뭐 굴지의 우리나라 회사들인데요. 보는 것 같이 면접 볼 때는 자기소개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다. 1억 항목하고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뭐 하나도 있고 한국난방공사, 삼성, 뭐 한전, 서울시 서부발전 모든 회사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이 창의성, 창의, 혁신, 도전, 창조, 창조인, 가치를 창조하는 전문인재, 변화를 주문하는 전문인재. 요새는 4차 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창조를 할 것인가, 창조물을 만들 것인가, 물건을 또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 것이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창업적인 내용이 되겠죠. 직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열심히 하면 되지만 창의적 아이템 같은 건 계속적으로 키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원하는 회사들이 아마 주로 이런 회사들이 될 겁니다. 학생이나 부모님들은. 그럼 이런 창의성인 내용들이 모든 회사의 공통적으로,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근면성실한 인성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창조성, 그 다음에 같이 하는 거. 뭐 여기 소통, 뭐 도덕인 인간미, 뭐 열정, 뭐 헌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인관계, 그다음에 창의성, 그다음에 전문적인 기술, 일반적으로 회사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편성해서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뭐 IP 마이스터, 영 마이스터, 뭐 대한민국 발명대, 사장대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굴지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 상대의 대회가 되죠. 이 대회 같은 경우는 IP 같은 경우는 국외 연수시켜주고 특허 출연. 이 두 개의 과정 같은 경우는 특허 출원까지도 해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키프리스에서 특허 검색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특성화고에 있고 그다음에 자기 전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런 발명 창업대회에서 우리가 생각만 한다면 쉽게 정도 입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먼저 기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해서 조금만 내가 아이디어만 내게 되면은 쉽게 계획서를 내고 입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상이 안 할 때라도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몇 년도 내가 어떤 데에서 어떤 아이템 가지고서는 대회를 출품했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창의성을 인정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특허 출원하면 창의성의 가장 최고봉이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10대 때 학생들은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은 5건 정도까지는 키프리에서 무료로 특허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활동을 해주면은 다양한 실적들을 쌓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뭐 있던 내용들인데요, 좀 지냈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창업 발명에 대한 동아리 활동을 해주면 좋겠죠. 아니면 전문 동아리, 도제 동아리, 프로젝트 동아리, 뭐 기타. 나는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축구 동아리가 됐든 음악 동아리가 됐든 기타 뭐 책 읽기 동아리가 됐든 그런 대형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해주게 된다면은 거기 어차피 학생들하고 대인 관계가 있죠. 기숙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의 제일 중요한 대인 관계면은 여러 단체에서 내가 잘 하고 있다라면 대인 관계를 우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트러블이나 에러가 많을 때 서로 타협하고 대화해서 해결해 가는 거. 그것도 하나의 학생들의 기술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키워줄 수 있는 것이 동아리 활동이 됩니다. 물론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창의적인 내용들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그 다음에 기타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 이 세계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우리 학생이 원하는 그런 회사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년은 또는 5년 내에 또는 10년 이내에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인재상 우리 회사는 창의성, 뭐 글로벌, 봉사소실 추천, 대인관계, 직무 이런 인재를 뽑겠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런 경력들을 다 쌓아놓으면 되죠. 그래서 니네 회사에서 이런 인재를 원하는데 내가 그동안 이런 능력들을 다 쌓았다. 니네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바로 나다. 라고 해줄 때 그 회사에 취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 또는 그 후에 회사 생활에도 다양하게 그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플랜을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스토리를 만들어줘. 나만의 스토리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올해 1년, 2학년 때 목적, 3학년 때 목적, 4년, 5년, 6년, 10년, 15년 후에 그런 목적들을 하나하나 해서 계획을 세워간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고, 원하는 회사에 취업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네, 이건 이제 의비트라는 내용인데요. 뭐 부모님이나 또 누구나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던 글을 잘 쓰던 네이밍을 잘하던 UCC를 만들던 그런 모든 우리나라에 대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의비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검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들 또는 주위에 뭐 언니 형아 누가 이런 분야에 잘한다, 뭐 기획 마케팅 광고 이런 걸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 의비트라는 사이트를 소개시켜 주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올해 이루어진 12개 1학년 학생들이 이제 2학년 학생이 간 회사고요. 신규로 올해 5개를 뽑았습니다. 내년엔 올해 선발된 1학년 학생들이 가겠죠. 자, 3명의 용접 공약에 물었습니다. 왜 하냐고 용접을. 먹고 살려고? 그냥 용접하잖아. 난 지금 세상에서 가장 멋진 다리를 만들고 있다. 라는 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주고 항상 그것을 즐겁게 행복하게 또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간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공한 취업에 또는 인생의 로드맵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